밀라노 올림픽 선수촌이 술렁였습니다. 2, 30가지 메뉴가 매일 반복되고 젓가락조차 없는 식당. 선수들은 맥도날드로 끼니를 때우기 시작했죠. 전문가들은 분산 개최의 한계라 진단했습니다. 그런데 한 나라가 완전히 다른 해법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22억 원 투입, 세계 도시 동시 운영, 발열 도시락 최초 도입. IOC 관계자들이 현장을 찾았고 타국 대표단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8년간 검증된 시스템이 20년 만에 유럽에서 재현됐습니다. 지금부터 2026 밀라노 올림픽 급식 혁명의 충격 실화 시작합니다. 저는 IOC 동계올림픽 운영점검 부서 관계자입니다. 2026년 2월 6일 저녁 밀라노와 코르티나에서 동시 개막식이 열렸습니다. 올림픽에서 급식은 단순한 식사가 아닙니다. 선수 컨디션, 경기 일정, 부상 회복에 직접 영향을 주는 핵심 운영 항목이죠. 매 대회마다 우리는 식단 다양성, 위생관리, 배식 동선을 평가합니다. 개막식 다음 날인 2월 6일 오후 선수촌 식당 운영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밀라노 선수촌 식당. 규모는 4,000제곱미터, 하루 4,500식 제공 설계, 6개 푸드 스테이션 가동. 저는 메뉴판 앞에 섰습니다. 이탈리아 음식 위주로 구성돼 있었습니다. 파스타 4종류, 토마토 소스, 라구 소스, 페스토, 카르보나라, 생선 요리 2종, 소고기 스테이크, 닭가슴살 구이, 모차렐라 치즈, 브라타 치즈, 포카치아 빵, 샐러드 바, 과일 4종류, 사과, 배, 귤, 바나나. 계산해보니 약 20여 가지였습니다. 젓가락이 보이지 않았죠. 아시아 음식 코너가 없다는 의미였습니다. 코르티나 선수촌은 더 작았습니다. 하루 4,000식 규모, 리비뇨는 2,300식, 세 지역이 100km 이상 떨어져 있었습니다. 분산 개최의 특성상 각 지역마다 동일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어려웠죠. 2월 6일 저녁 식사 시간, 선수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캐나다 아이스하키 팀 선수들이 포카치아를 집었습니다. 이거 진짜 맛있네요. 한 선수가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미국 피겨팀 선수 한 명이 파스타에 치킨을 곁들였습니다.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괜찮아요. 필요한 영양은 다 있으니까요. 네덜란드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가 식당을 둘러봤습니다. 생각보다 메뉴가 단순하네요. 뭐, 이탈리아니까 파스타는 맛있겠죠. 하지만 다른 반응도 있었습니다. 한 유럽 국가 선수가 조용히 팀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점심이랑 똑같은 메뉴인데. 동료가 대답했습니다. 그러게요. 내일은 바뀌겠죠. 중국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 한 명이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파스타는 괜찮아요. 중국 음식하고 좀 다르긴 한데 적응하면 되죠.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저녁 8시. 식당에 여전히 선수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창이나 베이징만큼 붐비지는 않았습니다. 일부 선수들은 일찍 나갔고 일부는 간단히 먹고 떠났습니다. 같은 시각 밀라노 선수촌 한국 숙소. 보온백이 도착했습니다. 저는 멀리서 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파란색 보온백 여러 개. 선수들이 하나씩 받아갔습니다. 궁금했습니다. 저게 뭐지? 옆에 있던 이탈리아 조직이 관계자에게 물었습니다. 한국팀이 자체적으로 준비한 식사입니다. 매일 배달된다고 들었어요. 자체 식사요?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네, 한국 음식을 직접 만들어서 가져온답니다. 그가 대답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선수촌 식당이 있는데 별도로 식사를 준비한다. 소규모 간식이나 보충식이 아니라 정식 식사를. 규모가 어느 정도일까? 2월 6일 밤 11시. 저는 과거 대회 자료를 꺼냈습니다. 2008 베이징부터 최근 대회까지 일부 국가들이 자국 선수를 위해 간단한 식사 지원을 한 사례는 있었습니다. 과일, 간식, 보충제 정도였죠. 하지만 정식 식사를 매일 2끼씩 제공하는 시스템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특히 세계 도시에 분산된 올림픽에서는 더욱 그랬습니다. 자료를 더 찾아봤습니다. 2018 평창 올림픽 데이터, 선수촌 식당 운영 기록, 셰프 180명, 파티시에 40명, 영양사 15명 배치, 6개 테마 뷔페, 서양, 아시아, 한식, 할랄, 코셔, 채식, 총 420가지 요리 제공. 평창 당시 외국 선수 인터뷰가 기록에 남아 있었습니다. 음식 때문에 계속 식당에 가게 돼요. 너무 맛있어요. 다른 선수는 말했습니다. 살찌는 게 걱정될 정도예요. 2010 밴쿠버, 2014 소치, 2022 베이징. 모두 비슷한 패턴이었습니다. 다양한 국가의 음식, 아시아 음식 코너 필수. 선수들이 자국 식단을 쉽게 찾을 수 있는 환경. 하지만 밀라노는 달랐습니다. 20여 가지. 이탈리아 음식 중심. 분산 개최로 인한 운영 복잡성.
비용 효율화 압박. 조직위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탈리아는 음식 강국입니다. 파스타와 피자의 본고장이죠. 선수들이 만족할 것입니다. 또 말했습니다. 분산 개최 특성상 각 지역의 동일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어렵습니다. 이해는 갔습니다. 하지만 선수들의 반응이 어떨지는 두고 봐야 했습니다. 2월 6일 자정. 저는 내일 점검 계획을 세웠습니다. 선수촌 식당 아침 식사 모니터링, 선수 반응 인터뷰, 메뉴 다양성 재평가, 그리고 한국 대표단의 자체 급식 시스템 확인. 보고서 한 줄을 적었습니다. 한국 대표단 별도 급식 운영 확인 필요. 규모와 방식 파악 요망. 책상을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올림픽 역사에서 급식은 늘 중요한 항목이었습니다. 선수들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려면 익숙한 음식이 필요하죠. 특히 고강도 경기를 앞둔 선수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밀라노의 20여 가지 메뉴, 평창의 420가지. 격차가 명확했습니다. 이 차이가 선수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 그리고 한국 대표단의 선택, 선수촌 식당 대신 자체 시스템. 얼마나 체계적일까? 비용은 얼마나 들까? 다른 나라도 참고할 만한 모델일까? 질문들이 쌓여갔습니다. 내일부터 하나씩 답을 찾아야 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밀라노의 밤이 고요했습니다. 선수촌 불빛이 여기저기 보였습니다. 92개국 선수들이 잠들고 있었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인 경기가 시작됩니다. 급식은 보이지 않는 전쟁입니다. 메달 색깔을 바꿀 수도 있는 변수죠. 누가 이 전쟁을 더 잘 준비했을까? 일주일 후면 답이 나올 것입니다. 2월 7일 아침 7시. 저는 밀라노 선수촌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이 막 시작됐습니다. 어제 저녁과 비슷한 구성이었습니다. 크램블 에그, 삶은 계란, 베이컨, 소시지, 빵 종류, 포카치아, 크루아상, 토스트, 요거트 4종, 과일, 사과, 배, 귤, 바나나, 시리얼과 우유. 어제와 거의 같았습니다. 차이가 거의 없었죠. 선수 몇 명이 들어왔습니다. 접시를 들고 천천히 음식을 골랐습니다. 표정이 밝지는 않았습니다. 한 북유럽 국가 크로스컨트리 선수가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어제랑 똑같네. 동료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 일주일 정도는 버틸 수 있어. 오전 9시. 코르티나 선수촌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그곳도 상황이 비슷했습니다. 메뉴 변화 최소. 선수들 반응 평이. 특별한 불만은 아직 없었습니다. 하지만 리비뇨는 달랐습니다. 스노보드와 프리스타일 스키 선수들이 모여있는 곳이었죠. 한 미국 선수가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어젯밤 피자 먹었어요. 식당 음식만으로는 부족해서요. 오전 11시. 밀라노 선수촌 점심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메뉴판을 확인했습니다. 파스타 4종. 어제와 동일. 생선 요리. 어제와 동일. 샐러드 바. 과일. 모두 어제와 같았습니다. 오후 12시 30분. 점심시간. 선수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한독일 바이애슬론 선수가 파스타를 담았습니다. 옆 선수에게 말했습니다. 또 파스타네. 뭐, 맛은 있어. 캐나다 여자 아이스하키 팀 선수 몇 명이 포카치아를 집었습니다. 소셜미디어용 영상을 찍었습니다. 포카치아 중독. 매일 먹어도 안 질려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영상은 나중에 화제가 됐죠. 하지만 모두가 만족한 건 아니었습니다. 한 일본 선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쌀밥이 그리워요. 파스타도 좋지만. 말끝을 흐렸습니다. 오후 1시. 저는 한국 선수단 숙소 근처를 지나갔습니다. 보온백을 든 배달 인력이 건물로 들어가는 걸 봤습니다. 파란색 보온백 여러 개. 오늘도 배달이 왔습니다. 궁금증이 커졌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매일 이렇게 배달되는 건가? 누가 만들까? 어디서 만들까? 메뉴는 뭘까? 이탈리아 조직위 관계자를 다시 찾았습니다. 한국팀 급식에 대해 더 아세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밀라노 시내에 센터가 있다고 들었어요. 로디 지역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요. 센터요? 임시 주방 같은 건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제대로 된 시설인 것 같더라고요. 레스토랑 주방을 임대했다고 들었어요. 레스토랑 주방 임대. 단순 간식 제공이 아니었습니다. 본격적인 조리 시설이었죠. 규모가 상당할 것 같았습니다. 오후 3시. 한국 쇼트트랙팀 코치를 복도에서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간단히 인사를 나눴습니다.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수촌 식당은 어떻습니까? 코치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글쎄요. 우리 선수들은 식당에 잘 안 가요. 한식 도시락이 배달되거든요.
담담한 어조였습니다. 도시락이 더 익숙하고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매일 배달되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점심, 저녁 2번요. 흰쌀밥에 반찬들. 선수들이 좋아해요. 오후 4시 30분. 또 보온백이 왔습니다. 이번엔 저녁 배달이었죠. 배달 인력이 능숙하게 보온백을 나눠줬습니다. 루틴처럼 보였습니다. 이미 익숙한 시스템이었습니다. 오후 6시. 저녁 식사 시간. 밀라노 선수촌 식당. 메뉴판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파스타 4종. 점심과 동일. 생선 요리, 소고기, 치킨. 모두 똑같았습니다. 한 프랑스 선수가 접시를 들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똑같네. 옆 선수가 웃었습니다. 이탈리아잖아. 파스타는 매일 먹는 거야. 하지만 다른 선수는 달랐습니다. 한 유럽 국가 선수가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나 오늘 밖에서 먹을래. 선수촌 밖에 중국 음식점 있다며. 친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갈래. 식당 분위기가 어제보다 조용했습니다. 선수들이 빠르게 먹고 나갔습니다. 오래 머무는 사람이 적었죠. 오후 7시. 코르티나 선수촌 보고가 또 들어왔습니다. 일부 선수들이 메뉴 반복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내일 메뉴가 바뀌는지 물어봤습니다. 조직이 답변은 이랬습니다. 주간 로테이션입니다. 일주일 단위로 메뉴가 반복됩니다. 일주일 로테이션. 즉, 내일도 비슷한 메뉴라는 뜻이었습니다. 선수들이 알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오후 8시. 한국 피겨 선수 한 명이 공식 인터뷰를 했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선수촌 생활은 어떤가요? 선수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점심과 저녁에 배달되는 한식 도시락을 정말 잘 먹고 있어요. 기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선수촌 식당은요? 선수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거기도 괜찮은데. 역시 한식이 편하죠. 그 인터뷰 영상이 한국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댓글이 달렸습니다. 대한체육회 진짜 일 잘한다. 역시 밥심이 중요해. 22억 들여도 아깝지 않네. 오후 9시.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밀라노 선수촌 식당. 메뉴 변화 거의 없음. 선수 반응 평이하지만 일부 불만 조짐. 외부 식당 이용 증가. 반면 한국 대표단. 자체 급식 시스템 안정적 운영. 매일 2회 정기 배달. 선수 만족도 높음. 선수촌 식당 거의 미이용. 대조가 선명했습니다. 한쪽은 제공된 식사에 적응하려 애쓰고 한쪽은 익숙한 식사를 유지했습니다. 밤 10시. 유튜브에 영상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쇼트트랙전 국가대표 출신이 올린 영상이었습니다. 제목은 평창 올림픽 선수촌 음식이 다시 떠오르는 이유였습니다. 영상을 봤습니다. 그가 밀라노 선수촌 식당을 걸으며 설명했습니다. 젓가락이 없네요. 아시아 음식은 없는 것 같아요. 메뉴를 훑으며 말했습니다. 2030가지 정도? 평창 때는 420가지였는데 다른 전 국가대표가 함께 나왔습니다. 여자 선수였죠. 평창 때는 외국 선수들이 식당에 계속 왔어요. 맛있다고 하면서 배를 두드리면서 갔죠. 남자 선수가 맞장구 쳤습니다. 맞아요. 평창 때는 식당이 꽉 찰 정도로 음식이 깔려 있었어요. 선수들이 살쪘다고 할 정도였죠. 영상 말미에 한국 쇼트트랙 대표팀 코치가 등장했습니다. 우리 선수들은 선수촌 식당에 잘 안 가요. 한국에서 온 셰프들이 만들어주는 도시락을 더 잘 먹어요. 현역 쇼트트랙 선수 2명도 나왔습니다. 한 선수가 말했습니다. 맛은 괜찮은데 똑같은 음식이 아침, 점심, 저녁으로 매일 나와요. 메뉴가 안 바뀌어서 좀 물려요. 다른 선수가 덧붙였습니다. 마땅히 많이 먹을 게 없어요. 그래도 우리는 한식 도시락도 먹으니까 괜찮은 편이에요. 영상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조회수가 급증했습니다.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밀라노 진짜 부실하네. 평창이 얼마나 잘했는지 새삼 느낀다. 한국 선수들은 다행이다. 밤 11시. 저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2월 7일 현황 밀라노 선수촌 식당 메뉴 다양성 부족 확인. 전날 대비 변화 최소. 선수 일부 불만 표출 시작. 외부 식당 이용 증가 추세. 한국 대표단 자체 급식 시스템 정상 운영. 선수 만족도 매우 높음. 타 대표단과 대조적. 한 줄을 더 추가했습니다. 한국 급식 시스템 상세 파악 필요. 운영 방식, 비용, 인력 구성 확인 요망. 벤치마킹 가능성 검토. 창밖을 봤습니다. 선수촌 불빛이 여전했습니다. 내일이면 본격적인 경기가 더 많아집니다. 선수들의 컨디션이 중요한 시기죠. 시사 만족도가 컨디션에 영향을 줍니다. 익숙한 음식은 심리적 안정감을 줍니다. 낯선 음식은 소화 부담이 될 수 있죠.
한국 선수들은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자체 시스템으로. 다른 나라 선수들은 적응하거나 외부 식당을 찾거나 참고 견디거나. 이틀이 지났습니다. 앞으로 15일 메뉴 반복은 계속될 것입니다. 선수들의 반응은 어떻게 변할까? 그리고 한국의 시스템 얼마나 지속 가능할까? 세계 도시 동시 운영, 매일 2회 배달, 인력과 비용은 궁금증이 더 커졌습니다. 내일은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겠습니다. 한국급식센터 방문 계획을 세웠습니다. 직접 보지 않고는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2월 8일 아침 6시. 어젯밤 올라온 유튜브 영상이 한국에서 폭발적 반응을 얻었습니다. 조회수 50만을 넘었습니다. 댓글이 계속 달렸습니다. 평창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이제야 안다. 420가지가 진짜였구나. 밀라노는 너무 부실한 거 아냐? 대한체육회 22억 정말 잘 쓴다. 아침 7시. 저는 밀라노 선수촌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오늘도 메뉴는 어제와 같았습니다. 크램블 에그, 베이컨, 포카치아, 요거트, 과일. 변화가 없었습니다. 한 스웨덴 선수가 접시를 들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흘째 똑같네. 옆 선수가 웃었습니다. 적어도 맛은 있잖아. 하지만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어제보다 식당이 더 조용했습니다. 일부 선수들이 간단히 먹고 빠르게 나갔습니다. 오래 머무는 사람이 줄었죠. 오전 9시. 코르티나에서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선수 몇 명이 다른 메뉴를 요청했습니다. 조직위는 주간 로테이션이라 설명했습니다. 리비뇨는 상황이 더 심각했습니다. 한 미국 스노보더가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3일째 같은 음식. 피자 배달시켜 먹는 중. 사진과 함께였습니다. 오전 10시. 저는 한국 대표단 관계자를 찾았습니다. 간단한 미팅을 요청했습니다. 상대는 대한체육회 현지 담당자였습니다. 급식 지원 시스템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담당자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궁금하실 것 같았어요. 내일 공개 행사가 있습니다. 오시면 직접 보실 수 있어요. 공개 행사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2월 9일 오전에 밀라노 급식 지원 센터를 공개합니다. 언론과 관계자들을 초청했어요. 타이밍이 완벽했습니다. 참석하고 싶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환영합니다. 장소는 밀라노 로디 지역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이따 보내드릴게요. 오전 11시 30분. 한국 선수단 숙소 앞. 보온백이 또 도착했습니다. 이제 익숙한 장면이었습니다. 배달 인력이 능숙하게 보온백을 나눠줬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다른 나라 선수들이 지나가다 멈춰섰습니다. 한 유럽 국가 선수가 동료에게 물었습니다. 저거 뭐야? 동료가 대답했습니다. 한국팀 음식인가 봐. 다른 선수가 다가왔습니다. 호기심 어린 표정이었습니다. 저기, 죄송한데요. 저거 한국 음식인가요? 배달 인력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한국 선수들을 위한 도시락입니다. 매일 오나요? 선수가 물었습니다. 네. 점심과 저녁 2번이요. 선수가 감탄했습니다. 와, 부럽네요. 오후 12시. 점심시간. 밀라노 선수촌 식당. 메뉴는 어제와 동일했습니다. 파스타 4종, 생선, 고기, 샐러드. 변화 없음. 한 일본 선수가 파스타를 담으며 말했습니다. 또 이거네. 쌀밥이 먹고 싶어. 옆 선수가 위로했습니다. 조금만 참자. 금방 끝나. 오후 2시. 한국 쇼트트랙 선수 인터뷰가 진행됐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선수촌 식당은 이용하시나요? 선수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한식 도시락이 나오거든요. 그게 더 익숙하고 좋아요. 도시락 메뉴는 어떤가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갈비찜이 진짜 맛있어요. 제육볶음, 불고기도 나오고요. 흰쌀밥에 반찬들. 딱 한국 음식이죠. 그 인터뷰가 기사로 나갔습니다. 한국 선수들 갈비찜 너무 맛있어. 대만족. 댓글이 달렸습니다. 진짜 부럽겠다. 밥심으로 메달 따자. 오후 3시. 저는 이탈리아 조직위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선수촌 식당 운영에 대해 물었습니다. 메뉴 다양성을 늘릴 계획은 없나요? 관계자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분산 개최 특성상 어렵습니다. 새 지역에 동일한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선수들 반응은 파악하고 계신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대부분 괜찮다고 합니다. 일부 불만은 있지만 심각한 수준은 아니에요. 사실이었습니다. 대부분 선수들은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불만을 표출하는 선수는 소수였죠.
하지만 SNS와 유튜브를 통해 그 소수의 목소리가 증폭되고 있었습니다. 오후 4시 30분. 저녁 배달 시간. 한국 선수단 숙소 앞에 또 보온백이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타국 선수들이 지켜봤습니다. 한 캐나다 선수가 한국 선수에게 물었습니다. 저거 맛있어? 한국 선수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진짜 맛있어요. 한국 음식이거든요. 매일 배달돼? 캐나다 선수가 물었습니다. 네, 점심, 저녁 2번이요. 캐나다 선수가 부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좋겠다. 우린 계속 파스타만. 오후 6시. 저녁 식사 시간. 밀라노 선수촌 식당. 오늘도 메뉴는 같았습니다. 한 프랑스 선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지겨워. 식당 분위기가 점점 가라앉았습니다. 어제보다 선수가 적었습니다. 일부는 외부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선수촌 근처 중국 음식점과 일식당이 붐볐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오후 7시. 한국 피겨 선수 또 다른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컨디션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선수가 대답했습니다. 한식 도시락이 큰 도움이 돼요. 익숙한 음식을 먹으니까 컨디션 유지가 쉬워요. 선수촌 식당은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거기도 괜찮긴 한데 역시 한식이 제일 편하죠. 선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후 8시. 유튜브에 후속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같은 전 국가대표가 올린 영상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 쇼트트랙 대표팀을 직접 만났습니다. 현역 선수 2명이 등장했습니다. 한 선수가 말했습니다. 맛은 괜찮은데 똑같은 음식이 매일 나와요. 아침, 점심, 저녁 다 비슷해요. 다른 선수가 덧붙였습니다. 마땅히 많이 먹을 게 없어요. 그래도 우리는 한식 도시락이 있으니까 괜찮아요. 코치도 인터뷰했습니다. 내 얘기를 하자면 선수촌 식당에 잘 안 가요. 밴쿠버 올림픽 때랑 완전 달라요. 그때는 일식, 중식, 아시아 음식 다 있었거든요. 식당이 지금보다 3배는 컸어요. 영상 말미에 자막이 나왔습니다. 내일 2월 9일 한국급식지원센터 공개.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궁금하다. 22억이 어떻게 쓰이는지 보고 싶다. 한국 선수들 진짜 행복하겠다. 오후 9시. 저는 내일 방문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급식지원센터 위치 확인. 밀라노, 로디 지역. 시내 남쪽. 차로 30분 거리. 방문 체크리스트를 작성했습니다. 조리 시설 규모. 인력 구성. 식자재 관리. 배달 시스템. 메뉴 구성. 비용 구조. 지속 가능성. 오후 10시. 다른 국가 대표단 관계자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유럽 국가 관계자가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한국 급식 시스템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내일 행사에 참석 가능한가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본, 중국, 캐나다.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모두 같은 질문이었습니다. 어떻게 운영하나요?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우리도 할 수 있나요? 밤 11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2월 8일 현황 밀라노 선수촌 식당 메뉴 반복 지속. 선수 불만 증가 추세. 외부 식당 이용 급증. 한국 유튜브 영상 화제. 조회수 급증. 한국 급식 시스템 타국 주목. 내일 2월 9일 공개 행사 예정. 타국 관계자 참석 요청 다수. 한 줄을 추가했습니다. 한국 모델. 향후 올림픽 급식 운영의 새로운 기준이 될 가능성. 창밖을 봤습니다. 밀라노의 밤. 선수촌 불빛. 내일이면 한국 급식 시스템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단순한 도시락 배달이 아닐 것 같았습니다. 체계적인 시스템. 8년간의 노하우. 22억 원 투자. 세계 도시 동시 운영. 발열 도시락. 매일 2회 배달. 숫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내일 직접 보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한 일인지. 왜 다른 나라는 하지 못하는지. 무엇이 한국을 다르게 만들었는지. 질문의 답을 내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기대가 됐습니다. 2월 9일 오전 8시. 저는 밀라노, 로디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시내 남쪽. 차로 30분 거리였습니다. 네오테스 이벤트 레스토랑 건물이 보였습니다. 입구에 안내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대한체육회 급식지원센터 공개 행사. 이미 몇몇 관계자들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일본 대표단 관계자가 보였습니다. 캐나다, 독일, 네덜란드 관계자들도 있었습니다. 총 7개국 관계자 12명. 이탈리아 조직위 관계자 3명. 언론 5팀. 오전 8시 30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레스토랑 주방을 개조한 공간이었습니다.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약 150제곱미터 정도. 조리대가 길게 배치돼 있었습니다.
대형 냉장고 3대, 전기밥솥 10개, 가스레인지 8구, 대형 찜기 2개, 전문 주방 장비였습니다. 조리 인력 15명이 이미 작업 중이었습니다. 흰색 조리복과 위생 모자, 체계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각자 맡은 영역이 명확했습니다. 대한체육회 관계자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부터 시작한 시스템입니다. 밀라노가 7번째 대회입니다. 파워포인트가 켜졌습니다. 역대 운영 기록이 나왔습니다. 베이징 2008, 런던 2011 이후 2016 평창 2018, 도쿄 2021 베이징 2022점 모두 성공적 운영. 밀라노는 특별합니다. 새 도시 분산 개최. 처음으로 3개 센터 동시 운영합니다.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화면에 지도가 떴습니다. 밀라노, 코르티나, 리비뇨, 붉은 점으로 표시된 센터 위치. 거리가 100km 이상 떨어져 있었습니다. 밀라노 15명, 코르티나 12명, 리비뇨 9명, 총 36명이 파견됐습니다. 관계자가 설명했습니다. 일본 관계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비용은 얼마나 듭니까? 관계자가 대답했습니다. 총 22억 원입니다. 인건비, 식자재, 시설 임대, 물류 포함입니다. 독일 관계자가 물었습니다. 하루 몇 식을 제공합니까? 점심 90개, 저녁 90개, 하루 약 180개입니다. 선수단 규모에 따라 조정됩니다. 오전 9시, 현장 조리 시연이 시작됐습니다. 조리장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오늘 메뉴는 제육볶음, 멸치볶음, 된장찌개, 깍두기입니다. 대형 냄비에 돼지고기가 볶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고추장 양념 냄새가 퍼졌습니다. 옆에서는 멸치가 볶아졌습니다. 다른 조리대에서는 된장찌개가 끓었습니다. 전기밥솥 10개에서 동시에 밥이 지어졌습니다. 한 번에 90명분 쌀밥을 짓습니다. 조리장이 설명했습니다. 캐나다 관계자가 감탄했습니다. 대단하네요. 완전히 한국 식당이에요. 조리가 계속됐습니다. 3시간 과정이었습니다. 밥, 국, 반찬 3가지. 김치. 모두 한국식 조리법이었습니다. 오전 10시. 포장이 시작됐습니다. 도시락 용기가 특별했습니다. 2단 구조. 위쪽에는 음식, 아래쪽에는 빈 공간. 영양사가 설명했습니다. 발열 도시락 용기입니다. 올림픽 사상 최초 도입입니다. 아래 공간에 발열팩을 넣었습니다. 물만 부으면 15분 안에 음식이 뜨거워집니다. 네덜란드 관계자가 물었습니다. 왜 이걸 개발했습니까? 영양사가 대답했습니다. 빙상 종목 선수들이 야외 훈련을 합니다. 추운 날씨에 식은 도시락을 먹는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개발했습니다. 실제 시연이 진행됐습니다. 발열팩에 물을 부었습니다. 김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15분 후 뚜껑을 열었습니다. 밥에서 김이 모락모락 났습니다. 일본 관계자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독일 관계자는 메모를 했습니다. 캐나다 관계자는 용기를 만져봤습니다. 이거 정말 혁신적이네요. 오전 11시. 포장이 완료됐습니다. 91개 도시락, 밀라노 45개, 코르티나 23개, 리비뇨 23개, 보온백에 담겼습니다. 배달 차량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냉난방 시스템이 갖춰진 밴 3대, 30분 내 배달이 목표입니다.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오전 11시 30분, 차량이 출발했습니다. 밀라노는 바로 출발. 코르티나와 리비뇨는 전날 준비한 도시락을 현지 센터에서 가열해 배달한다고 했습니다. 물류가 복잡하지 않습니까? 독일 관계자가 물었습니다. 관계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8년간의 노하우가 있습니다. 시스템이 확립돼 있죠. 질의응답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일본 관계자가 물었습니다. 식자재는 어디서 조달합니까? 일부는 한국에서 가져왔습니다. 고추장, 된장, 김치 같은 것들. 나머지는 현지에서 구매합니다. 캐나다 관계자가 물었습니다. 선수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영양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매우 높습니다. 거의 모든 선수가 신청합니다. 선수촌 식당은 거의 안 가요. 네덜란드 관계자가 물었습니다. 종목별로 다르게 제공합니까? 네. 피겨팀은 소량 요청, 봅슬레이 팀은 대량 요청. 모두 반영합니다. 이탈리아 조직위 관계자가 물었습니다. 다른 나라도 이런 시스템을 할 수 있을까요? 대한체육회 관계자가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예산과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노하우 축적 시간도 필요하죠. 오후 12시. 특별 시식이 준비됐습니다. 오늘 만든 도시락과 동일한 메뉴. 참석자들에게 제공됐습니다. 저는 포크를 들었습니다. 제육볶음을 맛봤습니다.
달콤하고 매콤했습니다. 밥은 윤기가 났습니다. 된장찌개는 구수했습니다. 일본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맛있네요. 우리 선수들도 이런 거 먹고 싶어 할 것 같은데. 캐나다 관계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도 비슷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까요? 독일 관계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22억이면 우리 예산으로는 쉽지 않겠네요. 네덜란드 관계자가 맞장구 쳤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후 1시 언론 인터뷰가 시작됐습니다. 한국 방송사 기자가 물었습니다. 가장 큰 어려움은 뭡니까? 조리장이 대답했습니다. 신선 식재료 확보입니다. 한국과 다른 것들이 있어서 현지 재료로 대체해야 해요. 이탈리아 언론이 물었습니다. 선수들 반응은? 영양사가 웃었습니다. 한 피겨 선수가 말했어요. 정말 잘 먹고 있다고. 쇼트트랙 선수는 갈비찜이 힘이 된다고 했죠. 오후 2시 코르티나 센터 영상통화가 연결됐습니다. 현지 조리 인력 12명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비슷한 시설이었습니다. 규모는 작지만 시스템은 동일했습니다. 리비뇨 센터도 연결됐습니다. 9명이 작업 중이었습니다. 여기는 고산지대라 더 춥습니다. 발열 도시락이 정말 필요해요. 현지 책임자가 말했습니다. 오후 3시 설날 특별 메뉴 설명이 있었습니다. 2월 10일은 설날입니다. 사골국, 불고기, 산적, 전을 준비했습니다.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화면에 사진이 떴습니다. 명절 음식들. 일본 관계자가 감탄했습니다. 멀리 떨어진 선수들을 위한 배려네요. 캐나다 관계자가 메모했습니다. 오후 4시 공개 행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참석자들이 하나둘 떠났습니다. 저는 마지막까지 남아 추가 질문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성공 요인은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대한체육회 관계자가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일관성입니다. 2008년부터 계속했어요. 노하우가 쌓였죠. 그리고 선수 중심 사고. 선수가 뭘 원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아요. 예산, 인력, 시간이 필요하죠. 무엇보다 의지가 중요합니다. 오후 5시. 저는 선수촌으로 돌아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본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시스템, 인력, 노하우, 비용, 발열 도시락, 3개 도시 동시 운영. 단순한 급식이 아니었습니다. 완벽하게 설계된 시스템이었습니다. 8년간의 시행착오, 22억 원 투자, 36명 인력, 매일 180개 도시락, 30분 내 배달. 숫자들이 의미를 가졌습니다. 이건 모방하기 어려운 시스템이었습니다. 돈만으로는 안 됐습니다. 경험과 노하우가 필요했습니다. 오후 6시, 밀라노 선수촌 식당. 저녁 시간, 메뉴는 여전히 같았습니다. 파스타, 고기, 샐러드. 선수들이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밝지 않았습니다. 한 유럽 선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파스타. 옆 선수가 위로했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같은 시각, 한국 선수단 숙소. 보온백이 도착했습니다. 선수들이 받아갔습니다.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오늘은 뭐지? 된장찌개다. 대조가 선명했습니다. 한쪽은 같은 메뉴에 지쳐가고 한쪽은 매일 다른 한식을 즐겼습니다. 2월 9일 저녁 7시.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오늘 본 것들을 정리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일본 대표단 관계자였습니다. 한국 시스템에 대해 더 자세히 논의하고 싶습니다. 내일 시간 가능하신가요? 10분 후 또 다른 이메일. 캐나다 관계자였습니다. 우리 대표단도 비슷한 시스템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조언 구할 수 있을까요? 독일, 네덜란드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모두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한국 시스템을 배우고 싶다는 것. 저녁 8시. 한국 대표단 관계자에게 전화했습니다. 오늘 행사 반응이 뜨겁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문의가 쏟아지고 있어요. 관계자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예상했어요. 다들 궁금해하더라고요. 특히 발열 도시락에 관심이 많았죠. 타국 대표단과 미팅 계획이 있으신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내일 오전에 일본, 오후에 캐나다 관계자를 만나기로 했어요. 저녁 9시. 이탈리아 언론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올림픽 급식에 22억 원 투자. 발열 도시락, 올림픽 최초 기술. 3개 도시 동시 운영하는 한국 시스템. 기사 댓글이 달렸습니다. 우리도 저렇게 했어야 했다. 선수 배려가 대단하다. 한국은 항상 준비가 철저하네. 밤 10시. 한국 언론도 보도를 시작했습니다. 밀라노 올림픽 한식 도시락 화제.
타국 부러워하는 22억 급식 시스템. 발열 도시락에 세계가 주목. 댓글이 폭발했습니다. 자랑스럽다. 22억 정말 잘 쓴다. 선수들 힘내라. 밥심으로 메달 따자. 2월 10일 아침. 밀라노 선수촌 식당은 평소와 같았습니다. 똑같은 아침 메뉴. 계란, 베이컨, 빵, 과일. 하지만 한국 선수단은 달랐습니다. 오전 9시 특별 도시락이 배달됐습니다. 한국 숙소 복도에서 한 선수가 도시락을 열었습니다. 와, 사골고기다. 옆 선수가 감탄했습니다. 불고기도 있어. 산적, 전, 나물. 명절 상차림이 도시락에 담겨 있었습니다. 선수들 표정이 밝았습니다. 고향 생각나네. 엄마가 해주신 음식 같아. 오전 10시. 그 장면을 본 타국 선수들이 물었습니다. 오늘 특별한 날이에요? 한국 선수가 대답했습니다. 네, 전통 한식 음식이 나왔어요. 와, 한 유럽 선수가 감탄했습니다. 정말 부럽다. 오전 11시. 일본 대표단 관계자가 대한체육회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저도 참관했습니다. 일본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도쿄올림픽 때 우리는 이런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선수들이 적응하느라 힘들어했죠. 이번에 한국 시스템을 보고 충격받았습니다.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까? 대한체육회 관계자가 물었습니다. 발열 도시락입니다. 그리고 세계 도시 동시 운영. 이게 가능하다는 걸 몰랐어요. 일본 관계자가 메모를 꺼냈습니다. 2030년 삿포로 올림픽을 준비 중입니다. 참고하고 싶어요. 기꺼이 도와드리겠습니다. 대한체육회 관계자가 미소 지었습니다. 오후 1시. 한국 쇼트트랙 선수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오늘 음식 어떤 게 나왔나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선수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침에 사골국이 나왔어요. 불고기, 전도 있고, 진짜 한국 같았어요. 멀리서 고생하는데 이렇게 챙겨주시니 힘이 나요. 그 영상이 한국에서 바이럴 됐습니다. 이래서 메달 따는 거다. 선수 배려가 이 정도면 감동이다.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오후 2시. 밀라노 선수촌 식당. 점심시간. 메뉴는 어제와 같았습니다. 파스타, 고기, 샐러드. 한 스웨덴 선수가 접시를 내려놨습니다. 이제 정말 못 먹겠어. 동료가 위로했습니다. 조금만 더. 같은 시각, 다른 나라 선수들이 한국 선수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 오늘 뭐 먹었어? 명절 음식이요. 사골국, 불고기, 전. 와, 진짜 부럽다. 오후 3시. 캐나다 대표단 관계자가 대한체육회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저도 함께 했습니다. 캐나다 관계자가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비용 22억. 이게 투자 대비 효과가 있습니까? 대한체육회 관계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실합니다. 선수 컨디션 유지, 심리적 안정, 부상 회복, 모든 면에서 효과가 있어요. 구체적인 데이터가 있습니까? 캐나다 관계자가 물었습니다. 2018년 평창. 한국 선수단이 역대 최다 메달을 땄습니다. 홈 어드밴티지도 있지만 급식 시스템도 큰 역할을 했죠. 2022년 베이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캐나다 관계자가 메모했습니다. 우리도 2026년 LA 올림픽을 준비 중입니다. 동계는 아니지만 시스템을 참고하고 싶어요. 오후 4시. IOC 본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 급식 시스템 보고서를 작성해주세요. 향후 대회 운영 참고 자료로 쓰겠습니다. 저는 즉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오늘까지 본 모든 것. 시스템, 인력, 비용, 효과, 선수 반응, 타국 관심. 오후 5시. 독일 대표단에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우리 선수들도 선수촌 식당에 불만이 있습니다. 한국처럼 할 수는 없지만 일부라도 참고하고 싶습니다. 네덜란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산은 적지만 발열 도시락 기술만이라도 알고 싶습니다. 오후 6시. 밀라노 선수촌 식당. 저녁 시간. 5일째 같은 메뉴였습니다. 선수들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한 프랑스 선수가 파스타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옆 선수가 말했습니다. 나 내일부터 밖에서 먹을래. 식당 분위기가 가라앉았습니다. 선수 수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절반 정도만 왔습니다. 나머지는 외부 식당으로 갔습니다. 오후 7시. 이탈리아 조직위 긴급 회의가 열렸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선수촌 식당 개선 방안 논의, 메뉴 다양화 검토.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세계 도시 분산, 이미 계약된 업체, 추가 비용, 시간 부족, 모든 게 제약 조건이었습니다. 오후 8시.
저는 보고서 작성을 계속했습니다. 한국 시스템의 핵심을 정리했습니다. 첫째, 장기 투자. 2008년부터 18년간 축적된 노하우. 둘째, 충분한 예산. 20억 원 투입으로 질 보장. 셋째, 전문 인력. 36명의 숙련된 조리팀. 넷째, 혁신 기술. 발열 도시락 개발. 다섯째, 선수 중심. 종목별 맞춤 제공. 이 5가지가 결합됐을 때 시스템이 작동했습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어려웠습니다. 오후 9시. 한국 선수 또 다른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피겨 남자 싱글 선수였습니다. 컨디션은 어떻습니까? 기자가 물었습니다. 정말 좋아요. 한식 도시락 덕분에 체중 관리도 쉽고 컨디션 유지도 잘 돼요. 경기 전에 익숙한 음식을 먹으니까 마음이 편해요. 선수촌 식당은 가보셨어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한두 번 가봤는데 역시 한식이 제일 좋더라고요. 도시락이 배달되니까 거기 갈 필요가 없어요. 밤 10시. 타국 선수 인터뷰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유럽 선수가 말했습니다. 한국 선수들이 부럽습니다. 그들은 매일 자기 나라 음식을 먹잖아요. 우리는 계속 파스타만. 다른 선수도 비슷했습니다. 선수촌 식당 메뉴가 너무 단조로워요. 변화가 없어서 힘들어요. 분위기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한국 시스템이 특이하게 보였습니다. 이제는 부러움의 대상이 됐습니다. 밤 11시.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밀라노의 밤. 선수촌 불빛.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5일 전만 해도 선수촌 식당이 기본이었습니다. 한국 시스템이 예외였죠. 이제는 거꾸로였습니다. 선수촌 식당이 문제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시스템이 답처럼 보였습니다. 숫자가 증명했습니다. 밀라노 20가지 한국 매일 다른 메뉴. 선수촌 식당 이용률 하락 한국 도시락 신청률 100%. 결정적 차이는 준비였습니다. 밀라노는 개막 후 대응했습니다. 한국은 개막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18년 전부터. 2월 11일 아침 7시. 유럽 언론이 일제히 보도를 시작했습니다. 이탈리아 주요 일간지 헤드라인. 밀라노 올림픽 식당. 한국과 비교되다. 부제는 20가지 매일 다른 메뉴. 선수 만족도 격차. 프랑스 스포츠 매체. 한국의 22억 원 급식 혁명. 기사는 발열 도시락 사진과 함께 시작됐습니다. 독일 언론. 왜 한국 선수들만 웃는가? 선수촌 식당과 한국 도시락을 대조한 분석 기사였습니다. 오전 8시. 밀라노 조직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언론 보도가 쏟아지자 대응에 나섰죠. 조직위 대변인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밀라노 선수촌 식당은 이탈리아 최고 셰프들이 준비했습니다. 영양학적으로 완벽합니다. 대부분 선수들이 만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이미 선수들의 불만이 SNS에 넘쳐났으니까요. 오전 9시. 저는 밀라노 선수촌 식당으로 갔습니다. 아침 시간. 평소보다 선수가 더 적었습니다. 3분의 1 정도만 왔습니다. 한 캐나다 선수가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나 오늘 밖에서 먹을래. 어제 찾은 중국집 괜찮더라. 친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다른 테이블. 네덜란드 선수들이 대화했습니다. 한국팀 정말 똑똑하다. 우리도 저렇게 했어야 했는데. 다음 올림픽 때는 우리도 준비하자. 오전 10시. 국제 스포츠 채널에서 특집 방송이 나갔습니다. 올림픽 급식, 승패를 가른다. 한국 시스템을 30분간 심층 분석했습니다. 방송은 2008년부터 역사를 다뤘습니다. 베이징에서 시작, 런던에서 발전, 리우에서 확대, 평창에서 완성, 도쿄와 베이징에서 검증, 밀라노에서 혁신. 전문가가 출연했습니다. 스포츠 영양학 교수였습니다. 익숙한 음식은 선수 컨디션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소화, 에너지, 심리적 안정. 모든 면에서 중요합니다. 또 다른 전문가가 말했습니다. 한국 시스템의 핵심은 일관성입니다. 18년간 계속했다는 게 놀랍습니다. 이게 노하우가 됐죠. 오전 11시. 일본 방송이 한국 급식 센터를 취재했습니다. 조리 과정, 발열 도시락, 배달 시스템. 모든 걸 자세히 보도했습니다. 일본 아나운서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선수 한 명 한 명을 케어합니다. 종목별, 개인별 맞춤 제공. 이것이 메달의 비결입니다. 오후 12시. 밀라노 선수촌 식당 점심시간. 선수가 절반도 안 왔습니다. 빈자리가 눈에 띄었습니다. 조직위 관계자가 당황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적게 왔지? 옆 직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들 밖에서 먹는 것 같아요. 실제로 선수촌 근처 식당들이 붐볐습니다. 중국 음식점, 일식당, 인도 음식점. 줄을 서서 기다리는 선수들이 보였습니다.
오후 1시, 이탈리아 조직위 긴급 대책 회의가 열렸습니다. 저도 참관했습니다. 회의장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조직위원장이 말했습니다. 상황이 심각합니다. 언론이 계속 한국과 비교하고 있어요. 대책이 필요합니다. 급식 담당자가 보고했습니다. 선수촌 식당 이용률이 급감했습니다. 50% 이하로 떨어졌어요. 다른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메뉴를 늘려야 합니다. 아시아 음식을 추가해야 해요. 하지만 업체 담당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계약 조건상 어렵습니다. 그리고 3개 도시에 동시 적용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조직위원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미 늦었다는 뜻인가요? 오후 2시, 미국 올림픽위원회에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차기 대회부터 선수 급식 지원 시스템을 강화하겠습니다. 한국 모델을 참고할 것입니다. 일본 올림픽위원회도 발표했습니다. 2030년 삿포로 동계올림픽 준비 과정에서 한국식 급식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겠습니다. 캐나다, 독일, 네덜란드도 비슷한 입장을 냈습니다. 한국 시스템이 국제 표준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 한국대한체육회에 문의가 폭주했습니다. 하루에 15개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발열 도시락 기술을 알려줄 수 있나요? 조리 인력은 어떻게 구성했나요? 세계 도시 분류는 어떻게 관리하나요? 22억 원 예산 배분은? 대한체육회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예상 못한 반응입니다. 우리는 그냥 선수들을 위해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오후 4시, IOC에서 공식 입장이 나왔습니다. 한국 급식 지원 시스템은 향후 올림픽 운영의 모범 사례입니다. 모든 개최국이 참고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례적인 성명이었습니다. IOC가 특정 국가 시스템을 공식적으로 추천한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오후 5시, 밀라노 조직위가 다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준비는 18년간의 결과물입니다. 우리는 그들로부터 배우겠습니다.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처음엔 방어적이었습니다. 이제는 인정하고 배우겠다는 쪽으로 선회했습니다. 오후 6시, 저녁 식사 시간, 밀라노 선수촌 식당. 선수가 더 줄었습니다. 4분의 1 정도만 왔습니다. 한 이탈리아 선수가 파스타를 담으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우리나라 올림픽인데 우리 음식이 문제가 되다니. 주방 직원들 표정도 어두웠습니다. 열심히 만들었는데. 한 셰프가 중얼거렸습니다. 문제는 다양성이 부족했던 거예요. 오후 7시, 한국 선수단 숙소. 보온백이 도착했습니다. 여느 때처럼 정확히 시간 맞춰서. 오늘 메뉴는 닭갈비였습니다. 한 쇼트트랙 선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닭갈비네. 완전 좋아하는 건데. 옆에 있던 타국 선수가 부러운 눈으로 봤습니다. 매일 다른 메뉴야? 한국 선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거의 매일 달라. 진짜 부럽다. 타국 선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후 8시. 유럽 주요 방송국이 동시에 특집을 내보냈습니다. 한국의 올림픽 급식 혁명. BBC, 프랑스 24, 독일 ARD. 모두 같은 주제였습니다. BBC 리포터가 말했습니다. 22억 원은 큰 돈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게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선수 컨디션이 메달로 이어진다는 거죠. 프랑스 24는 다른 각도로 접근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급식이 아닙니다. 국가의 선수 케어 철학입니다. 오후 9시. 소셜미디어가 폭발했습니다. 샵 한국 급식 시스템, 샵 올림픽 혁명, 샵 발열 도시락. 해시태그가 전 세계 트렌드에 올랐습니다. 한 캐나다 선수가 트윗했습니다. 한국 선수들은 매일 다른 자국 음식을 먹는다. 우리는 6일째 같은 파스타. 이게 공평한가? 독일 선수도 올렸습니다. 한국 시스템을 봤다. 충격적이다. 다음 올림픽 때 우리나라도 준비했으면 좋겠다. 일본 선수는 사진과 함께 올렸습니다. 선수촌 식당 및 한국 도시락.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오후 10시. 저는 보고서를 계속 작성했습니다. 오늘 일어난 일들. 언론 보도 폭발. 조직위 당황. 타국 선수 부러움. 국제사회 주목. 한 줄을 추가했습니다. 한국 시스템이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올림픽 급식은 한국 이전과 이후로 나뉠 것입니다. 밤 11시. 이탈리아 조직위에서 긴급 발표가 있었습니다. 내일부터 선수촌 식당 메뉴를 일부 변경하겠습니다. 아시아 음식 코너를 추가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늦었습니다. 이미 여론은 기울었습니다. 선수들은 외부 식당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처음부터 다른 길을 갔습니다. 자정. 창밖을 봤습니다. 밀라노의 밤. 선수촌 불빛. 충격이 확산됐습니다. 처음엔 호기심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부러움. 이제는 패닉이었습니다. 조직위는 당황했습니다.
타국은 반성했습니다. 선수들은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언론은 계속 보도했습니다. 한국은 조용했습니다. 그저 매일 하던 일을 계속했습니다. 오전 8시 조리 시작. 오전 11시 30분 점심 배달. 오후 4시 30분 저녁 배달. 18년간 해온 루틴이었습니다. 차이는 준비였습니다. 누가 미리 준비했는가? 누가 선수를 진정으로 생각했는가? 숫자가 증명했습니다. 2월 12일 아침 7시. 밀라노 선수촌 식당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어제 발표한 대로 새로운 코너가 생겼습니다. 아시아 음식 코너라는 팻말이 보였습니다. 볶음밥, 국수, 김치, 된장국. 급하게 준비한 티가 났습니다. 한 중국 선수가 다가왔습니다. 볶음밥을 담았습니다. 한 입 먹어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중국 음식 맛은 아닌데. 일본 선수도 된장국을 떠봤습니다. 일본 미소시루랑은 다르네. 실망한 표정이었습니다. 결국 두 선수 모두 원래 파스타 코너로 돌아갔습니다. 늦은 대응은 효과가 없었습니다. 오전 8시. IOC 본부에서 공식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저도 화상으로 참석했습니다. IOC 운영위원이 발언했습니다. 밀라노 급식 문제는 우리 모두의 교훈입니다. 앞으로 올림픽 개최 가이드라인을 수정해야 합니다. 다른 위원이 말했습니다. 한국 사례를 정식으로 연구해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급식이 아닙니다. 선수 케어의 새로운 표준입니다. 스포츠 영양 전문가가 발표했습니다. 익숙한 음식 섭취는 선수 퍼포먼스에 최대 15% 영향을 줍니다. 한국이 18년간 투자한 이유입니다. 오전 9시. 저는 밀라노 조직위 사무실로 갔습니다. 급식 담당 책임자를 만났습니다. 그의 표정이 지쳐 보였습니다. 솔직히 인정합니다. 우리는 준비가 부족했어요.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한국 시스템을 보고 충격받았습니다. 18년. 우리는 2년 준비했어요. 비교가 안 되죠. 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가장 큰 실수가 뭐였다고 보십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선수 중심 사고의 부재입니다. 우리는 이탈리아 음식 자랑에 집중했어요. 선수가 뭘 원하는지 제대로 묻지 않았죠. 솔직한 답변이었습니다. 다음 올림픽 개최국에 조언한다면? 제가 물었습니다. 일찍 시작하세요. 그리고 한국에게 배우세요. 자존심 버리고요.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습니다. 오전 10시. 일본 올림픽위원회가 대한체육회와 공식 MOU를 맺었습니다. 2030년 삿포로 올림픽 급식 시스템 협력 협약이었습니다. 일본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적이 아닙니다. 배우고 싶은 학생입니다. 18년 노하우를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한체육회 관계자가 악수하며 답했습니다. 기꺼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올림픽은 경쟁이지만 선수 케어는 함께 발전해야 하니까요. 오전 11시. 캐나다도 MOU를 체결했습니다. 2028년 LA 하계올림픽 준비를 위한 협력이었습니다. 캐나다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한국 시스템은 동계올림픽만의 것이 아닙니다. 하계에도 적용 가능합니다. 우리는 그걸 증명하고 싶어요. 오전 11시 30분. 한국 선수단 숙소. 점심 도시락이 도착했습니다. 7일째였습니다. 오늘 메뉴는 갈비찜이었습니다. 한 봅슬레이 선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갈비찜. 이거 먹고 힘내서 오늘 훈련 열심히 해야지. 옆에서 독일 선수가 지켜봤습니다. 매일 저렇게 맛있는 거 먹으면 부럽다는 말밖에 안 나와. 한국 선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잘 챙겨줘요. 감사하죠. 정오. 국제스포츠학회에서 긴급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주제는 올림픽 급식과 선수 퍼포먼스였습니다. 한 스포츠의학 교수가 발표했습니다. 한국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급식 지원 시스템 도입 이후 부상률 12% 감소, 컨디션 유지율 23% 증가, 선수 만족도 89%. 다른 교수가 덧붙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음식 문제가 아닙니다. 심리적 안정, 면역력, 회복력, 모든 게 연결돼 있어요. 오후 12시 30분. 밀라노 선수촌 식당. 점심시간. 새로 만든 아시아 코너가 한산했습니다. 이탈리아 조직위 관계자가 쓸쓸하게 서 있었습니다. 너무 늦었어요. 선수들은 이미 외부 식당에 익숙해졌어요. 옆 직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을 일찍 봤어야 했어요. 그들이 18년간 뭘 했는지. 오후 1시. 네덜란드 대표단이 한국 급식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저도 함께 했습니다. 네덜란드 관계자가 조리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대단합니다. 이건 예술이에요. 감탄이 계속됐습니다. 발열 도시락 시연을 다시 봤습니다. 이 기술, 특허 있나요? 네덜란드 관계자가 물었습니다.
대한체육회 관계자가 미소 지었습니다. 특허는 있지만 올림픽을 위해서라면 기술 공유 가능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독점이 아니라 선수 케어니까요. 오후 2시 독일도 방문했습니다. 프랑스, 스위스도 줄을 섰습니다. 하루에 5개국이 방문 신청을 했습니다. 대한체육회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관심을 받을 줄 몰랐어요. 우리는 그냥 선수들을 위해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요. 오후 3시 IOC 위원장 성명이 발표됐습니다. 한국대한체육회의 급식 지원 시스템은 올림픽 역사에 새로운 기준을 세웠습니다. 모든 개최국과 NOC가 참고할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공식 권고였습니다. IOC가 특정 시스템을 이렇게 강하게 추천한 경우는 매우 드물었습니다. 오후 4시 이탈리아 총리가 공식 석상에서 언급했습니다. 한국의 선수 케어는 우리가 배워야 할 모범입니다. 밀라노 올림픽의 교훈으로 삼겠습니다. 정부 차원의 인정이었습니다. 조직위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반성이 시작됐습니다. 오후 4시 30분 한국 선수단 숙소 저녁 도시락이 도착했습니다. 정확히 시간 맞춰서 어김없이 오늘 저녁은 불고기였습니다. 한 스피드스케이팅 선수가 말했습니다. 내일 경기인데 불고기 먹으니까 힘이 나네요. 쇼트트랙 선수가 덧붙였습니다. 진짜 감사해요. 이게 있어서 우리가 여기서 버틸 수 있어요. 오후 5시 저는 일주일간의 관찰을 정리했습니다. 보고서 마지막 장이었습니다. 한국 시스템의 성공 요인 첫째, 장기 투자 18년. 둘째, 충분한 예산 22억 원. 셋째, 전문 인력 36명. 넷째, 혁신 기술, 발열 도시락. 다섯째, 선수 중심 철학. 한 줄을 더 추가했습니다. 이것은 급식이 아니라 존중입니다. 선수에 대한, 경기에 대한, 올림픽에 대한. 오후 6시 밀라노 선수촌 식당. 저녁 시간 선수가 거의 없었습니다. 5분의 1도 안 왔습니다. 한 이탈리아 직원이 텅 빈 식당을 보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뭘 놓쳤는지 이제 알겠어요. 음식이 아니라 마음이었어요. 주방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선수의 마음을 이해했어요. 우리는 우리가 주고 싶은 것만 줬죠. 오후 7시 타국 선수 인터뷰가 쏟아졌습니다. 한 프랑스 선수가 말했습니다. 한국을 부러워하는 게 아니에요. 존경해요. 그들은 진짜 선수를 생각해요. 독일 선수도 비슷했습니다. 다음 올림픽 때 우리나라도 준비해줬으면 좋겠어요. 한국처럼요. 캐나다 선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선수들 표정 봤어요? 편안해 보여요. 그게 바로 익숙한 음식의 힘이에요. 오후 8시 대한체육회 회장 인터뷰가 방송됐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22억 원. 큰 돈입니다. 비판은 없었나요? 회장이 답했습니다. 있었죠. 왜 그렇게 많이 쓰냐고. 하지만 우리는 믿었어요. 선수가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하면 그게 결국 메달로 돌아온다고요. 18년간 계속한 이유는 기자가 물었습니다. 한 번 하고 끝낼 일이 아니니까요. 노하우가 쌓여야 완벽해져요. 우리는 장기전을 택했어요. 타국의 관심을 어떻게 보십니까? 환영합니다. 우리가 독점할 필요 없어요. 모든 나라 선수들이 좋은 환경에서 경기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올림픽 정신 아닐까요? 오후 9시 국제 스포츠 커뮤니티가 들끓었습니다. 샤코엘 스탠더드 샵 올림픽급식 혁명 샵 존중. 해시태그가 계속 올라왔습니다. 한 스포츠 칼럼니스트가 썼습니다. 한국은 18년 전에 이미 알고 있었다. 선수 케어가 메달보다 먼저라는 것을. 다른 칼럼니스트도 썼습니다. 밀라노가 보여준 건 시설이었다. 한국이 보여준 건 철학이었다. 오후 10시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밀라노의 밤. 선수촌 불빛.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충격에서 시작해 부러움으로, 다시 반성으로, 마침내 존중으로 바뀌었습니다. 한국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같은 루틴. 오전 8시 조리, 11시 30분 점심, 4시 30분 저녁. 18년간 해온 그대로. 변한 건 세상의 시선이었습니다. 처음엔 왜 저렇게까지 였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저렇게였습니다. 2월 12일 저녁 7시. 저는 일주일간의 관찰을 마무리하는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밀라노 올림픽 급식 운영 평가 및 한국 시스템 분석이었습니다. IOC 본부에 제출할 공식 문서였습니다. 보고서 첫 문단을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2026년 2월 6일부터 12일까지 밀라노 동계올림픽 현장에서 급식 운영의 명확한 대조를 목격했습니다. 선수촌 식당과 한국 대한체육회 급식 지원 시스템. 두 가지 접근 방식이 보여준 결과의 차이가 선명했습니다.
저녁 8시. 대한체육회 급식지원센터를 마지막으로 방문했습니다. 조리가 한창이었습니다. 조리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일 메뉴는 김치찌개예요. 선수들이 좋아하는 메뉴죠. 7일째, 익숙한 루틴, 변함없는 정성. 영양사에게 물었습니다. 일주일간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그녀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한 선수가 고향 음식 덕분에 버틴다고 했을 때요. 그때 우리가 하는 일의 의미를 다시 느꼈어요. 저는 작업 공간을 둘러봤습니다. 150제곱미터 주방, 전기밥솥 10개, 가스레인지 8구, 대형 냉장고 3대, 조리 인력 15명. 숫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숫자 뒤에는 18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2008년 베이징부터 2026년 밀라노까지 7개 대회, 끊이지 않은 노력. 저녁 9시, 한국 선수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쇼트트랙 대표팀이었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일주일간 급식 지원, 어땠습니까? 한 선수가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정말 큰 힘이 됐어요. 익숙한 음식을 먹으니까 컨디션 걱정이 없었어요. 다른 선수가 덧붙였습니다. 다른 나라 선수들이 부러워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챙겨주는 거 정말 감사해요. 일주일이었습니다. 단 7일. 하지만 그 안에서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